8월 10일 저녁 쓱싹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는 등 속도전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일본 하이브리드 차를 빠르게 추격하며 판매량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영진 앞에서 직접 사진을 찍는 정교한 기술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급증하자 질병관리청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배우 하영 측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후 제기된 증조부의 친일행적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격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제2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일본 구마모토 사례처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조기 이전하여 해당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규제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의 금융사 스크레이핑 금지 유예. 법원이 금융사의 정보 스크레이핑 전면 금지 조치를 국민 불편 우려에 따라 임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설득 끝에 이미 신청을 접수한 금융사에 한해 유예 방침이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가 법원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최악의 불편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황희 의원, 버스하우스 제한 사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해당 제안은 당의 입장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단체의 정부 세제 개편안 환영. 경제 6단체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국내 생산세액 공제 신설에 대해 공동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우려하는 전기차 지원 대상 제외 문제나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경제단체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오주 급등에 코스닥 6% 상승.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주의 급등세에 힘입어 6.97% 폭등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주의 부진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며 0.65% 오른 6,299.66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HLB 등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일본차 추월 임박.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전동화 전환에 뒤처진 일본차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에서 7월 중국 브랜드의 신규 등록 대수가 일본 브랜드와의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낮은 관세와 충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긴급자금 수혈 및 영업 재개. 홈플러스가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해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회생을 도모합니다. 노조는 대주주의 퇴진과 안정적인 인수합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 승계 등의 리스크로 인수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측은 확보한 자금을 상품 공급에 집중 투입해 실적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현. 삼성전자 RX 사업추진실이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교한 손 조작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데모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이 직접 카메라를 조작해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 역량을 집중해 오는 CES 2027에서 관련 기술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치여 사망. 충북 옥천군에서 60대 여성 A씨가 주차를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진입로 구조상 바닥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몰카 판매 여성 불구속 기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금전을 대가로 피해 남성의 거주지에 촬영 장치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뒤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영상은 불법 유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으며 피해자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고소했습니다. 공무원의 길 가던 여성 강제추행. 전북 익산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 여성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프로포폴 셀프 투약.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대표 원장이
병원 내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프리카 에볼라 급증에 국내 감시 강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확진자가 3개월 만에 500배 이상 급증하며 사망자가 1,85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유행은 빠른 확산 속도와 진단 제품 부족으로 변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의혹 부인. 배우 하영의 소속사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후 제기된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호는 과거 매일신보 인터뷰 등에서 내선일체를 옹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호는 과거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과했던 배우 이지아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수현 명예훼손 유튜버 검찰 송치.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권영찬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권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를 상대로 그루밍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비방 목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영욱의 박하선, 류수영 부부 저격.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배우 박하선과 류수영 부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영욱은 박하선이 명품을 사 나를 것이라며 남편 류수영을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는 최근 동료 연예인들을 향한 공개 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최수종 연극 관람. 배우 최수종이 연극 공연장을 찾아준 노소영 관장과 배우 이영애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수종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기실을 방문한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목을 끈 노소영 관장이 직접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수현 인도네시아 방송 출연 확정. 배우 김수현이 오는 8월 23일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방송사 RCTI의 창사 37주년 특집 생방송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합니다. 김수현은 이번 대형 라이브쇼에서 스페셜 무대와 인터뷰를 통해 현지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행사는 지상파와 OTT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며 그의 논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 중국 상륙 및 피해 속출.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저장성에 상륙하면서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하고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에는 역대 최고치인 312.9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주요 관광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본과 홍콩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정전과 침수 등 태풍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린이 안전벨트 거부로 여객기 취소. 캐나다의 한 여객기에서 어린이가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며 소동을 피워 결국 여객기 운항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부모의 설득이 실패해 가족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활주로 폐쇄 시간을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132석 규모의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다음날 대체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